집합의 연산법칙 개념 확인 같이 볼게. 1번 ABC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이렇게 긴 이상한 집합과 같은 집합을 구해보래. 그러면 얘는 일단 이 대괄호부터 처리를 해야겠지? 그래서 대괄호를 한번 쓱 쳐다봤더니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 A 교집합, A 교집합 이 뭉탱이가 같이 보이더라. 그럼 얘는 뭔가가 분배된 거다. 그래서 전개된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다시 전개된 걸 접어주는 거야. 펼쳐져 있는 걸. 그럼 A 교집합 이걸로 묶어주자는 거지. 그리고 B 중간에 있는 합집합 달고 B 여집합 이렇게 데려오면 이 파란 부분을 해결하게 된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얘부터 간단히 좀 해보자.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 괄호 부분이 B랑 B가 아닌 걸 합치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 하게 되면 결국 대괄호는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럼 A랑 교집합 이 괄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괄호 고쳐보자. A 여집합이랑 A랑 합쳐보래. 그럼 합치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이 또 되겠네. 그럼 왼쪽 A라고 찾아냈고 오른쪽 전체 집합인데 상태인데 이 둘이 겹치는 부분 A겠네. 이렇게. 그래서 연산법칙을 계속 통해서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볼게. 전체 집합 U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한 집합 원소를 주르륵 다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대괄호 안에부터 처리를 할 텐데 여기도 지금 눈에 띄는 게 있다? 눈에 띄는 거 뭐 있냐면 합집합 B 이렇게 보이네? 자, 이때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한번 자, 이거 먼저 해줄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숫자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하나 이렇게 전개하나 똑같다는 거 이해되니? 이거 전개하면 2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5 앞에 2 곱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이고 뒤에 2가 있을 때 2 곱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괜찮지? 그러면 2 곱하기 앞에 순서대로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괜찮지? 따라서 분배 법칙은 이 곱하기 분배 전개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뒷부분이 똑같아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묶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합집합 B가 이렇게 전개가 됐나 보다 라고 해서 앞부분 A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기호 교집합 그리고 A 여집합. 자, 분배 법칙은 이렇게 기호가 다른 두 개를 같이 엮은 상태의 이게 분배야. 그러면 이 괄호부터 처리를 이제 해주면 A 교집합, A 여집합. 그러면 이 두 부분 겹치는 게 없지. 그러면 여기를 공집합이라고 써주고 공집합이랑 B랑 합쳐주면 결국 이 대괄호는 B라고 되겠지? 그러면 B랑 A랑 합쳐라 라고 했으니까 B 합집합 A, A 합집합 B라고 해도 되겠지? 교환 법칙. 그럼 이걸 다 가지고 와. 합쳐. 1, 2, 4, 5, 6 계산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다 지금 더해보래. 모든 원소의 합. 그러면 7, 7, 4니까 답이 18이 되겠다. 3번 볼게. 3번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왼쪽에 또 대괄호 나와 있는 상태여서 먼저 좀 고쳐줄 텐데 차집합이 나와 있지 지금. 이 차집합은 고쳐야 돼. 자, 고쳐보자면 빼기는 교집합 그리고 뒷부분에 여집합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 대괄호를 다시 보자면 A교집합, A교집합 이렇게 되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연산에 대해서 분배를 해놨구나. 그러면 A 교집합으로 묶이겠지. A 교집합으로 묶으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이겠지? 대괄호가. 그럼 이 괄호를 처리를 해보자면 B 합집합, B 여집합. 그럼 이 부분이 합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랑 A랑 교집합은 A가 되겠지. 그러므로 이 대괄호가 A로 끝이 나는 거고 A 교집합 B가 A더라. 이렇게 간단히 된 거네. 자, 이 A, B 집합이 겹치는 게 통째로 A더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이 5개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 근데 우리 이거는 앞에서 많이 봤던 거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교집합이 통째로 A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지? 2번이겠네. 다음 4번. A차 집합, B교집합 C와 같은 걸 한번 주르륵 요 5개 중에 골라볼 텐데 일단은 이 차집합에 대해서는 연산법칙이 성립이 안 하니까 여기 빼기를 또 바꿔줘야 돼. 바꿔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뒤에 있는 애가 크게 하나라고 좀 봐주는 거야. 그래서 잠시 이걸 D라고 봐줄게. 그럼 우리는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이 A차 집합 D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놈이 A 교집합 D의 여집합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풀어서 써주자면 A 교집합 D로 둔 거를 이제 가지고 와볼게. 여집합.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 이 괄호에 C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걸 C를 다 하나씩 이렇게 줄 수 있었지. 그럼 착착착 이렇게 주면 얘네를 다시 써볼게. 드모르간에 의하여 비여집합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리고 C 여집합 해서 이 괄호로 C가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냈어. 그러면 다시 A 교집합 이 뒷부분 된 거거든? 그럼 이제는 연산이 2개가 다른 상태 보여지니까 이거 분배하면 되겠지. 분배해줄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괄호하고 중간에 있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얘 다시 분배.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러면 이 부분을 이 5개 보기 안에서 바꿔야 되는데 얘랑 똑같이 생긴 건 없단 말이야? 이걸 다시 다 빼기로 바꾸래. 그럼 바꾸면 되잖아. 마지막. 자, 이놈 빼기로 바꾸면 A 빼기 B 맞지? 그래서 이 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이쪽도 A 빼기 C.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인 상태니까 4번이 되겠다. 잠깐만. A 빼기 C랑 A 빼기 B. 여기구나. 2번이구나. 됐니?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이제 한 번에 잘 볼 수 있게 D로 바꿔서 이런 막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이걸 보자마자 A에서 이거 교집합하고 이 부분 여집합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굳이 D를 쓰지 않고 여기로 한 번에 와도 괜찮아? 괜찮은데 쌤이 지금 이 뒷부분도 안 할 수 있게 우리끼리 외우자라고 좀 할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원래 차집합에 대해서는 연산법칙이 없는데 우리끼리 요 정도는 외워주는 거야. 이게 너무 자주 나와서 그렇거든? 자, 여기를 분배하는 상황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은근슬쩍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각자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 빼기 B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A 빼기 C 이렇게 전개를 해줬어. 그러니까 원래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결론을 미리 외워놓자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되는 짓을 한 거라서 이거 교집합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꺾어서 데리고 오면 그게 답이 될 거다. 이 둘이 지금 같거든. 됐어? 그러면 이걸 외우고 있다면 이 과정이 전부 필요가 없어지고 바로 전개하고 중간에 있는 기호 꺾어주고 이렇게. 됐니? 원래 차집합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정도는 외우자고. 자, 넘어가서 5번 볼게. 5번에 전체 집합 위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중 이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 한번 찾아보지.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빼기를 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C 교집합, B의 여집합 바꿔주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바꿔주고 이제 할 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할 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B의 여집합 이 부분이 보이는 거지. 똑같이 있어 지금.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비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결국에 자 교집합이 묶여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애도 교집합이거든?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이 괄호 없이 이 모든 놈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라 라는 것과 똑같지. 그걸 해보면 B, A, C 이렇게 교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기 1, 2, 3, 4, 5 중에 맞는 답변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막 보이네? 그때 마이너스를 최대한 이끌어내자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여기 괄호를 이제 써줄게. 이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이랑 같지? 괄호를 쓰건 말건 같은 기호가 있으면 같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합법칙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나서 자리를 한번 바꿔줄게. 잘 보이라고.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이 자리 둘이 바꿔 써놔도 겹치는 부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다. 교집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뺄 수가 있지. A 교집합 C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4번이 답이거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어려워서 또 여기까지는 우리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외워줄게. 지금 앞에 거랑 잘 비교해서 외워야 돼. 이번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 뒷부분에 이렇게 걸렸거든.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보자고 했을 때 마이너스 B 뒤쪽에서 전개되는 상태처럼 우리가 외워주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뭐가 나왔구나 라고 해서 앞부분에 C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뒤에 A 일단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착착 이렇게 적혔다 라고 보여지고 자, 중요한 거 뒤에서 이렇게 전개가 될 때는 교집합 그냥 둔다 라는 거. 자, 앞에 거랑 차이 한번 봐봐. 아까 4번 보면 A 빼기를 전개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전개해 줄 때는 교집합을 다시 꺾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밑에처럼 빼기가 뒷부분에 똑같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전개해 줄 때는 이 기호를 가만히 둔다 라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이 또 필요 없이 바로 답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 딱 두 개만 차집합에 대해서 좀 외워두자. 괜찮지? 6번 볼게.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옳은 것만 골라보지. 자, 기억. 얘 차집합을 이렇게 고치면 맞니? 고쳐보자. 여기 중간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를 묶으라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묶어내면 A, 이게 뿌려지면서 C가 나왔을 거고
교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합집합이었을 거고 B의 여집합 원래 B였을 거다. 이렇게. 그럼 얘 맞네. 그 다음에 니은. 이번에 A 빼기 B 빼기 C 이건데, 자, 이 부분을 다시 또 교집합으로 다 바꿀게. 빼기 여기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꿨어. 자, 바꾸고 나서 이 괄호를 쳐줄게 좀. 자, 이 부분을 괄호를 쌤이 이렇게 쳐줘도 상관없지. 이유는 여기 기호가 지금 똑같잖아. 얘랑 셋 다 겹치는 부분 찾으라고 하는 건 어디를 먼저 괄호를 쳐도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지?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괄호를 다시 좀 묶어줄게. 여기 이렇게. 그러면 B여집합, C여집합 나왔으니까 BC 있을 거고, 중간에 교집합은 원래 합집합. 이게 전개됐을 거다. 그러면 크게 볼 수 있지 지금? A 교집합 이만큼의 여집합 걸렸으므로 A 빼기 B 합집합 C라고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 왔어야 되네. 마지막 디귿 볼 텐데 자리를 좀 확보를 좀 해줄게. 디귿에 이 차집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고치고 시작을 해볼게. A 빼기 대괄호 왼쪽 거 보자면 B 교집합 A 여집합. 다음 다시 또 해보자면 A 교집합 이 뒷부분을 통째로 여집합 걸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이 여집합을 펼쳐줄게. 계속 할 일을 찾아 나가는 거야. 내가 보기에 간단한 부분으로. 그러면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바뀌거든. 자, 이때 이 부분을 최대한 간단히 좀 처리를 해볼 텐데, 자, 여기 A랑 어떤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쳤대. 그리고 A랑 겹쳐보래. 물론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다시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줘도 돼. 뭐냐면 이 집합이랑 얘랑 겹치는 부분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더 간단히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을지 보라는 문제거든. 사실 디귿은. 그러면 오른쪽 부분이 A랑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A라는 공간보다 더 큰 집합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랑 A라는 집합이랑 겹치는 곳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놈은 A가 되겠지. 이렇게 쉽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다음 오른쪽 대괄호 해보자면 B 빼기 A를 또 바꿔볼게. B교집합 A 여집합 괄호 바꿔주고 빼기 A 여집합 달려있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바꿔주자면 A 여집합하고 교집합 이 부분에 여집합 달아서 와야 되는데 달면 A가 되거든. 자, 이때 여기는 같은 부분이지 지금. 교집합 그럼 이 부분을 이 괄호 없이 써도 되거든. 괄호 없이 써도 되고 아니면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써도 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처리를 해볼까? A랑 A가 아닌 것, 그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자, 이쪽이 공집합이 됐고 공집합이랑 B랑 교집합 하라고 하면 결국에 오른쪽 대괄호는 공집합이 되는 거네. 됐지? 자, 그럼 이제 볼게. 디귿. 결국에 왼쪽 대괄호는 A가 된 거고 A 합집합 오른쪽 공집합 이 둘이 합치면 A가 되는 게 맞냐? 맞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중요한 건 이걸 계속 분배로 계속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한번 분배해주자면
합집합 A, 교집합 A.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A랑 A 교집합은 A가 되지. 그럼 A 합집합 이 부분인데, 여기 이대로 두는 것보다, 자, 필요에 의하면 다시 빼기로 써주는 게 편하겠다. 내가 해석할 때. 그러면 이걸 바꿔줘도 상관없어. A-B. 이렇게 해보자면 A에서 B를 뺀 영역과 A를 합치지. 그럼 이건 A에서 B를 뺐으니까 어떤 영역 부분이 나갔겠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든 없든 A에서 뭔가 빠졌을 거야. 없으면 그냥 A일 거고, 그럼 그거랑 합치면 결론적으로 A가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괜찮니? 근데 혹시나 이걸 또 차집합으로 안 하고 다시 이거를 분배로 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이걸 다시 또 전개하는 거야. 다시 또 전개를 해보자면, 저 앞부분 A 합집합 A 이렇게 한번 전개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교집합 걸어주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럼 왼쪽이 A가 되거든? 그럼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이 부분으로 돌아왔어. 다시 이 식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때 이상함을 감지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분배 법칙으로 계속해서는 끝이 없겠구나.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해서 간단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내가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을 봤을 때 누가 분명하게 더 크겠구나. 자, 보면 이 A랑 합쳤대. B의 여집합을. 그럼 이게 A를 포함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상태겠지? A를 이미 넘어섰어. 얘는 딱 A고. 그렇게 크기가 딱 이렇게 정해진 상태를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배로 계속 풀다가는 돌고 도는 경우일 때 이 풀이를 사용하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야.